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성호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과거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나서야 된다 생각해서 흔쾌히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다 접하셨지만 저의 경우는 2012년에 MBC 파업,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 당시의 얘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MBC 기자회장을 맡고 있었고 제작 거부를 주도한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해직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저희 회사의 홍보국장이었고요. 저희 기자회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달리 MBC 기자들의 원래 친목 모임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좀 이례적인데 2012년에 저희들의 보도 불공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러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결의했고 불신임 투표를 근거로 해서 회사 측에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2012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 기자회가 이제 이진숙 후보자를 당시에 MBC 기자에서 제명을 합니다. 기자회에서 제명을 했던 시점은 저희가 파업을 한 지 50일 되는 날이었었고 제명을 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MBC 기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당시 사실은 어찌 보면 보도국장이 더 보도 책임자로서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시 물론 보도국장과 함께 동반해서 저희 기자회에서 두 명의 제명이 됐는데요. 기자총회에서 그때 아마 찬성 115명, 반대 6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꼽았던 것은 한 세 가지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MBC 기자회에서 누군가 회원을 제명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크게는 저희 기자들 기자회 요구를 왜곡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거. 두 번째는 기자 후배들에 대한 해고, 징계 논리를 생산하고 확산시켰다는 거. 세 번째는 당시 김재철 사장의 온갖 비리를 선봉에 나서서 옹호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자회에 당시 공정보도 투쟁을 하고 그 당시 저희들의 보도 불공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 당시 기자회나 노동조합은 이제 노보라는 걸 낸다면 회사 측은 그에 대응해서 회사 특보라는 걸 냈습니다. 회사 특보의 발행 책임자로서 그 지면이나 혹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저희들 평기자로 시작해서 부장, 부국장까지 보직자들까지 다 자리를 던지고 파업에 동참한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라고 공격을 했고 저희들 뒤에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이런 날조된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저희들 누구도 정치권 어느 정당 어느 의원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음에도 그러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일을 계속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고 관련해서도 이게 좀 상징적인 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9일에 회사가 또 이진숙 홍보국장이 있는 홍보에서 이제 회사 특보를 발행했는데 그날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MBC 기자회가 보도 책임자들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고 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특정 기수 이하 기자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보도본부 전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자회는 사과해라 등등의 이제 논리를 폈는데 저희들은 사실 평기자들의 뜻을 모아서 전달한 것이지 무슨 간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쓰고 그것이 발행된 날 오후에 제가 그날 MBC 파업 이후 첫 해고자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해고를 위한 논리적 명분이 무엇인지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포한 것으로 기자들이 보았고 기자들이 또 거기에 더 분노한 것은 그 같은 날 회사 특보에 보면 노동조합이 기자들의 기자총회에 개입하고 또 게시판에 동조 글을 쓰면서 사실상 기획 파업으로 끌고 갔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 역시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삼았고 그 얼마 있다가 고인이 된 우리 이용말 기자가 또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자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2명의 박성호, 이용마 두 해고자를 낳는데 이진숙 홍보국장이 앞장서서 논리를 생산하고 유포했다. 이런 점에서 집단적인 이제 분노가 있었던 것이고요. 김재철 사장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년 동안 사적으로 유용해서 뭐 주말에 호텔에 투숙하고 또 뭐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뭐 마트에서 장 보고 또 어디 보석 귀금속상 가서 보석을 잔뜩 샀는데 이건 또 본인은 출연자 선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지적을 했는데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갈 만한데 기자로서 합리적인 의심과 상식에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터무니없는 공세다라고 계속 반박 자료를 내는데 앞장을 섰고 그 이후에도 보면 김 사장이 그 당시 JC라고 무용가 여인에 대해서 회사 사업들을 특혜 지원하고 몰아주기를 하고 그 사람 오빠를 채용하고 또 그 여자분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3채 구매하고 이런 등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반론들을 제기하면서 이제 사장 개인 비서가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의 이제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자회 제명 당시의 제명 사유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제명 이후에 벌어진 행태가 훨씬 더 뭐라고 해야 할까 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파업 중에 노동조합을 사찰하는 행위에도 가담을 해서 법원에서 혐의가 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MBC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용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게 어디서 유출됐나 그거를 이제 색출하겠다는 차원에서 회사에 IT 보안 강화 방안 명분으로 해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전사에 배포했고 그것이 트로이컷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배포가 되니까 전 사원이 회사 인트라넷 망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다 깔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됐고 제 노트북에도 다 깔려있던 사실을 저도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노조 사무처장의 파업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 임직원들 이메일 이런 걸 전부 첨부 파일까지 해서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이 됐죠. 이때 실무는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제 쪽에서 추진했지만 그 당시 그분이 처벌받았을 때 이메일을 보면 이진숙 당시 기획본부장한테 임원회의 전에 보고를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나중에 알려진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진숙 본부장은 조속히 시행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어놓은 바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는 나중에 보고는 받았지만 결정하진 않았다고 했지만요. 제가 끝으로 더 덧붙이자면 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직된 이후이긴 한데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후배 기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울분과 또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던 시절이 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입니다. 그게 2014년 3월부터인데 세월호 참사 직전부터인데요. 이때 사실은 거의 보도국의 저희 그 느낌은 뭐였냐면 돌아온 이진숙 칼을 품고 한을 품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칼춤을 출까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거의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때를 기억하는 기자들한테 얼마 전에도 제가 물어보면 그 시절은 징계와 방출 퍼레이드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칼 들고 나타난 전사처럼 살벌하게 휘둘러서 무서웠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복 인사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2년 파업 끝나고 김재철 사장이 나가고 과도기적으로 김종국 사장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법원 판단에 의해서 쫓겨났던 200여 명의 기자 PD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중에 적어도 54명은 법원에서 아무 직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부당 전보인이 되돌려놔라 해서 김종국 사장 시절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실제로 인사에 반영도 됐고 기자들이 한 절반 정도 보도국에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은 뭔가 조금은 화합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품었으나 이진숙 본부장이 돌아오자마자 그때 부당 전보라고 해서 다시 보도국에 복귀한 기자들을 콕콕 집어내서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 이를테면 뭐 경인지사로 발령을 냈고요. 또 그 당시에 미래전략실이란 곳으로 또 발령을 내고 해서
아마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는 미래 전략실로 보낸 게 유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름을 미래 방송연구실로 바꿔서 다시 똑같은 대로 발령을 내고, 그런데 대부분 파업을 열심히 참여했던 젊은 기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중에 사람이 모자란다 그러면서 경력 기자들을 대거 채용하는 일을 본격 추진했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경력 기자로 우리 MBC 다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훌륭한 기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긋나는 어떤 그 논리로 채용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현업에서 화합을 하려고 하지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앙금을 그때 남겼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본 후배 기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파업에서 돌아온 지 한 1년 넘었고 어느 정도 과도기 거치면서 화합으로 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던 사람처럼 이진숙 본부장이 모든 것을 2012년 파업 당시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놨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지만 않았다라면 지금 MBC 기자들 가슴에 또 다른 한을 품지 않았을 텐데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의 씨앗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MBC 내부적인 아픔은 이진숙 본부장 시절에 훨씬 더 심화시키고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획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데자뷰 같은 걸 느낍니다. 돌아온 이진숙이란 또 이번에 어떤 한을 품고 또 어떤 보복과 응징을 행할지 저희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기후가 아닐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관련해서는 조금 명확히 말씀드리면 세월호 보도 당시에 보도 책임자로서 보도본부장을 했던 건 이진숙 후보자가 맞긴 한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진숙 본부장보다는 김장겸 보도국장 현재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1차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워낙 그립이 세고 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진숙 본부장이 보도 내용에 일일이 관여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장 책임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면 MBC에서는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구조이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시에 보도농단은 김장겸 그리고 인사보복과 징계에는 이진숙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런 것의 토대로 보았을 때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 너무나 많은데 첫째로는 일단 저 2012년 파업 당시에 언론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의 외침을 억누르고 사장의 대변자로 나서면서 언론 자유,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또 2012년 대선 직후에 이미 한겨레가 그때 보도했지만 자발적인 민영화를 암암리에 추진하려다 발각돼서 공영방송 사형화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예 윤석열 후보를 대놓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 온 국민이 알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름 끼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그 12구 이태원 참사 때 죄송합니다. 다른 전용기 탑승 거부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MBC가 전용기 탑승을 배제당하니까 그때 시청 거부나 광고 중단으로 MBC를 응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 정말 섬뜩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었고 당시 그러한 대통령실의 압력 속에 있었지만 저희들 결과로 놓고 보면 시청자들은 더욱더 MBC를 선택해서 그 이후 저희 MBC 시청률이 더 올라갔고요. 신뢰도도 하반기부터는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청자들의 판단 이진숙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분이 복수심에만 불타고 있는 분이 방통위원장 된다면 MBC뿐만 아니라 공영언론 그리고 방송, 언론계에 커다란 재앙이 닥쳐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